어서 오세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 로비에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섭니다. 다른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합니다. 하지만 한 간호사만 달려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 간호사는 몰랐습니다. 자신 앞에 선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대한민국 재계 8위, 재산 8조 원, 한성그룹 회장 장윤희. 그녀는 왜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손자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손자의 사촌이 동시에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연, 넌 사기꾼이야. 증거를 조작하고 3억을 내밀며 협박합니다. 간호사는 두 개의 시험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가난한 할머니를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3억을 받고 떠나야 할까요? 그리고 한 달 후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손 떼라! 손 떼라! 내 며느리한테. 가난했던 할머니가 고급 샤넬 재킷을 입고 나타납니다.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진심을 시험한 걸 용서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한 재벌 할머니가 손자의 약혼녀를 시험하기 위해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시험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촌의 방해 공작, 조작된 증거, 그리고 3억짜리 협박. 과연 이 간호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4월 서울 강남 한성그룹 회장실. 70세의 장윤희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 손자 재민이가 한 여자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윤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 여자가 누구길래 우리 재민이가 저렇게 웃을까? 40년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노크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28세의 한재민이 들어왔습니다. 키 183cm의 훤칠한 청년. 명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MBA를 받았습니다.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였죠. 재민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앉아라. 재민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재민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할머니,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누구와? 이서연이요. 28살입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간호사입니다. 윤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라. 부모는? 재민은 각오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이가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혼자 식당 일하시며 키우셨어요. 재산은?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있었는데 서연이가 일하며 다 갚았습니다. 윤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성그룹 며느리가 간호사?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는? 할머니, 사람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이 자리가 뭔지 아느냐? 한성그룹 후계자의 아내가 되는 거야. 언론이 주목하고 재계가 지켜보고 수천 명의 직원이 바라보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 배경도 없는 여자가 설 수 있겠느냐? 재민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도 40년 전엔 평범한 사람이셨잖아요. 뭐, 할머니도 시댁에서 반대받으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능력으로 증명하셨잖아요. 서연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윤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재민이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맞다. 나도 그랬지. 하지만 그래서 더 잘 아는 거야.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윤희는 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난 내가 그런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견딜 수 있겠느냐? 언론의 비난, 친척들의 무시, 사교계의 냉대. 그걸 견디며 웃을 수 있겠느냐? 서연이는 강합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혼자 대학을 나왔고 빚을 갚았고 지금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윤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느냐? 네. 얼마나? 목숨보다 더. 재민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재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자가 정말 내가 말하는 그런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 하지만 할머니, 이미 결정했어.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반대는 안 하겠다. 하지만 승낙도 안 해.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겠다.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표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심한 것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는 걸.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에게 상처 주지는 마세요. 약속 못해. 할머니, 나가라. 재민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윤희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사람은 가진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마음을 보라고, 그게 진짜 품격이라고.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희와 남편, 그리고 어린 재민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윤희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손자가 컸어요. 이제 결혼을 하겠다네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걱정돼요. 윤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 여자가 정말 진심인지, 돈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 직접 보고 판단할게요. 윤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서연에 대해 조사해. 모든 것을. 학력, 경력, 인간관계, 재산, 빚, 가족관계. 하나도 빠짐없이. 네, 회장님. 그리고 조용히 해.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윤희는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연, 28세. 출생 1996년 3월 15일, 서울 강북구. 아버지 이진수 2003년 교통사고 사망. 어머니 박선희 현재 60세,
식당 종업원, 학력 강북고등학교 졸업 전교 5등,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전액 장학생, 경력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6년 근무, 평가 동료 평가 최상위권, 환자 만족도 98%, 재산 월세 오피스텔 거주, 예금 300만 원, 부채 2021년까지 3천만 원 어머니 의료비 현재 전액 상환. 특이사항, 매달 고아원 후원 10만 원 4년째, 주말마다 요양병원 무료 봉사 3년째, 병원 내 천사 간호사로 불림, SNS 활동 거의 없음, 이성관계 전무 도련님이 첫 연애, 윤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완벽하군. 너무 완벽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류는 완벽해. 하지만 서류와 현실은 다르지.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요? 직접 시험해 보겠어.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직접이요? 그래.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해서. 회장님, 그건 너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야. 손자의 평생을 좌우할 사람을 정하는 건데. 이 정도 수고는 당연하지.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결심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준비해. 낡은 옷, 가발, 신분증, 모든 것. 그리고 이서연의 동선을 파악해. 언제 어디로 출퇴근하는지, 주말엔 어디 가는지. 네,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윤희는 비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상훈이 움직임도 감시해. 한상훈 부사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걔가 뭔가 꾸미고 있을 것 같아. 재민이 결혼을 막으려고.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간 기업을 경영했어. 사람 속은 다 보여. 상훈이는 재민이가 결혼하면 자기 입지가 약해진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방해할 거고. CCTV를 설치할까요? 아니.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버려둬. 다만 뭘 하는지 다 기록만 해. 증거로 남겨둬. 나중에 쓸 거야.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윤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상훈아, 내가 어떻게 나올지 다 알아. 하지만 이번엔 내가 무덤을 파게 될 거야. 윤희는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희가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간호사였지. 가난했고 배경도 없었어. 시댁에서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윤희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알아. 이서연이 앞으로 뭘 겪을지. 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해야 해. 내 손자를 지켜야 하니까. 일주일 후 윤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파카에 해진 등산 바지, 구멍난 운동화에 산발머리, 얼굴에는 주름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실제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죠. 두꺼운 안경을 쓰니 눈빛도 흐려 보였습니다. 완벽해. 비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윤희는 걸음걸이도 바꿨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리를 조금 절뚝이며 걸었습니다. 목소리도 바꿨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기요. 실례합니다. 완벽합니다, 회장님. 비서는 감탄했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어. 회장님,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윤희는 낡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타던 벤츠 대신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힐끗거렸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윤희는 일부러 며칠 씻지 않았습니다. 더 리얼하게 보이기 위해서였죠. 지하철 안.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윤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대우구나. 평생 대접받으며 살았는데. 이제야 알겠어. 얼마나 힘든지. 30분 후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윤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 시작이야. 병원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료진들 모두 바빴습니다. 윤희는 응급실 쪽으로 갔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이서연은 오늘 응급실 당직이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의자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윤희는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한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르신, 저기, 다른 데 앉으시면 안 될까요? 윤희는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남자는 코를 살짝 막으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좀.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윤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희는 일어나 구석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의자도 없이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서 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휴대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거나 그녀를 못 본 척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윤희는 어지러웠습니다. 진짜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재민이 사랑한다는 여자. 어르신, 왜 여기 서 계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그럼 여기 앉으세요. 서연은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아있던 간호사 대기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제 자리인데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더 필요하세요. 서연은 윤희를 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어디 불편하세요? 배가 아파요.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요. 많이 아프세요? 네. 윤희는 사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접수는 하셨어요? 아직 돈이 없어서요.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진찰부터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돈이 괜찮아요. 제가 당직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응급 환자시니까 일단 진찰부터 받으세요. 비용은 나중에 상담하면 돼요. 정말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연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친절할 수 있나? 진심일까, 연기일까? 10분 후, 서연이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3번 진료실로 가세요. 의사 선생님이 일단 진찰해 주신대요.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서연은 윤희의 팔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윤희는 서연을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 표정, 말투,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 같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곧 부르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는요? 저 이서연이에요. 서연 씨, 건강하세요, 어르신. 서연은 다시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윤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재민이가 왜 저 여자를 좋아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진찰이 시작됐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배가 아파요. 의사는 진찰을 했습니다. 10분 후,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네요. 단순 소화불량 같습니다. 약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처방전을 쓸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윤희는 처방전을 받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 앞, 약값을 물어봤습니다. 8,000원입니다. 윤희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일부러 5,000원만 넣어왔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는데요. 약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곤란한데요. 약은 지금 드셔야죠. 다음에 가져올게요. 다음은 언제인데요? 윤희는 지갑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었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서연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약사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안 돼요. 괜찮아요, 어르신. 하지만 약 꼭 드세요. 건강하셔야죠. 윤희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윤희는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10,000원. 이 아이에게는 작은 돈이 아닐 텐데. 간호사 월급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노인에게 선뜻 10,000원을 내주다니. 윤희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꼭 갚아야지. 그때 주차장 쪽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세단 안. 한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윤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을 셔터를 연속으로 눌렀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 남자는 사진을 확인하며 웃었습니다. 착한 척은 하네. 하지만 이건 투자야. 재민이한테 접근하기 위한. 남자는 바로 재민의 사촌 한상훈이었습니다. 35세 한성그룹 부사장. 재민이 결혼하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진다고 생각하는 인물. 그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 계속 미행하세요.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진도 더 찍고요. 알겠습니다, 부사장님. 상우는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이서연, 내가 아무리 착한 척해도 소용없어. 난 반드시 이 결혼을 막을 거야.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상훈아, 지금 어디 있느냐? 회사에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상훈은 움찔했습니다. GPS 추적하면 다 나와.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 네, 할머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상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치챘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를 몰았습니다. 같은 시각, 윤희 회장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상훈 부사장이 이서연 씨를 미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네. CCTV에서 확인했습니다. 서연 씨가 어르신께 돈을 건네는 장면도 촬영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버려둬. 네. 다 기록만 해둬. 상훈이가 뭘 하는지, 어떤 증거를 모으는지 나중에 다 쓸 거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서연 씨 집 근처를 알아봐. 내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곳. 네, 회장님. 비서가 나간 후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훈아, 내가 버리는 게임. 내가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이번엔 내가 무덤을 파는 거야.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3일 후 윤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서연은 오후 3시에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5분, 5분 후면 나올 것입니다. 윤희는 긴장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서연이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샘 당직이었나 봅니다. 윤희는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윤희는 반가운 척했습니다. 그래요. 기억하시네요. 당연하죠. 어떻게 지내세요? 약은 드셨어요? 덕분에 좋아졌어요. 다행이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 계세요? 윤희는 준비한 대본대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요. 부탁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목이 메었습니다. 제 딸이 수술을 해야 하는데요.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딸이 20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윤희는 정말 죽은 딸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30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이 되살아났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근데 돈이 없어요. 500만 원이 필요한데. 윤희의 눈에서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00만 원이요? 네. 큰 돈이죠. 혹시 병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자선단체가 있어요. 거기 연락해 볼게요. 정말요? 네.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윤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는 천사예요. 아니에요.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윤희는 병원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진심이야. 모르는 노인의 딸을 위해 자선단체까지 알아본다고 하다니.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알아봤는데요. 윤희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회복지 쪽으로 신청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대요. 그래요? 네. 하지만 심사에 한 달 정도 걸린대요. 한 달이요. 윤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딸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너무 아파하고 있어서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2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어요. 윤희는 숨이 멎었습니다. 200만 원? 그 큰 돈을 어떻게? 제가 저축한 돈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서연 씨 돈인데. 괜찮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 돈은 나중에 갚을 수 있을지 천천히 갚으세요. 급하지 않아요. 윤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내일 만나요. 병원 앞 카페에서 6시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윤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200만 원. 간호사 월급이 3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면 거의 한 달 월급. 그걸 모르는 노인에게 빌려준다고? 윤희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서연의 통장을 확인해봐. 저축이 얼마나 있는지. 1시간 후 비서에게서 보고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서연 씨 통장에 250만 원 있습니다. 그게 다예요? 네. 그 외에는 비상금 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윤희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50만 원이 전부인데 200만 원을 빌려준다고? 그럼 남는 게 50만 원밖에 없잖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돈은 알아. 결혼 자금이겠지. 서연 씨가 결혼 준비하려고 모은 돈. 그걸 포기한다는 거야. 윤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다음 날 저녁 6시 병원 앞 카페. 윤희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6시 정각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서연은 윤희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웃음은 밝았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서연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200만 원 있어요. 윤희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보니 정말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200장. 서연은 은행에서 일부러 10,000원짜리로 바꿔온 것 같았습니다. 세기 쉽게. 서연 씨, 어르신, 천천히 갚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윤희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 씨는 결혼 준비 안 해요?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약혼은 했어요. 근데 아직 날짜는 안 잡았어요. 약혼자가 좋은 사람인가 봐요? 네. 서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에요? 회사 다녀요. 한성그룹이라고. 윤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성그룹? 대기업이네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착하고 따뜻해서 좋은 거예요. 서연의 눈빛이 진심으로 빛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환자로 응급실에 왔었어요. 다친 건 아니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였죠. 그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서연의 표정이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사실은 할머니가 반대하세요. 왜요? 제가 배경이 없어서요. 집안도 평범하고 재산도 없고 할머니가 탐탁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 윤희는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할 거예요. 정말요? 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 진심을 보여드리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는 할머니께서도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재민 씨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해서 만난 거예요. 윤희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는구나. 진심이 맞아. 카페를 나온 후 윤희는 차 안에서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서연은 진짜야.
회장님, 처음엔 의심했어. 혹시 재민이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닌가. 하지만 아니야. 저 아이는 진짜로 재민이를 사랑해. 그럼 결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아직 아니야. 네. 마지막 시험이 남았어.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날, 상우는 재민을 찾아갔습니다. 재민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재민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들어오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재민아, 이거 봐. 상훈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A사 용지에 프린트한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노파에게 돈을 건네는 사진. 이게 뭔데요? 내 약혼녀가 가난한 노인한테 돈을 뜯어내고 있어. 무슨 소리예요? 재민은 사진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병원 앞 카페에서 한 노파에게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잖아. 재민은 사진을 계속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형, 이거 각도가 이상한데요? 뭐가? 마치 일부러 나쁘게 찍은 것 같은데요. 사실을 찍은 거야. 재민은 사진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아니에요. 서연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넌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현실을 봐. 재민은 일어났습니다. 형, 이런 걸로 서연이 폄하하지 마세요. 폄하가 아니라 진실이야. 아니에요. 재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이는 착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진은 서연이가 누군가를 돕고 있는 거예요. 상우는 비웃었습니다. 돕는다고? 저렇게 큰 돈을? 그래요. 서연이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형은 서연이를 몰라요. 넌 속고 있는 거야. 재민은 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형,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뭔데? 왜 이렇게까지 서연이를 방해하세요? 뭔 소리야? 제가 결혼하면 형한테 불리한 거 있어요? 상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제 결혼을 막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럼 왜 이래요? 왜 서연이를 미행하고 사진을 찍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 제발 그만하세요. 서연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재민은 사진을 상훈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가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나가주세요. 재민아, 나가주세요. 상훈은 사진을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상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사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규모, 계열사 현황, 주가 동향, 임원 명단, 모든 정보를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연의 이름으로 IP를 조작했습니다. 마치 서연이 회사 정보를 검색한 것처럼 3개월 전 날짜로, 재민을 만나기 전 날짜로 상우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했습니다. 이거면 완벽해. 이서연이 재민이한테 접근하기 전부터 우리 회사를 조사했다는 증거. 상우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재민이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같은 시각, 윤희 회장실, 비서가 긴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뭐야, 그렇게 급하게. 상훈 부사장이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윤희는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비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 명의로 한성그룹 정보를 검색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으로. 윤희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상대로네. IP 추적했습니까? 네.
상훈 부사장 직 컴퓨터입니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다 저장해둬. 스크린샷, IP 로그, 모든 것. 나중에 증거로 쓸 거야. 네, 회장님. 그리고 다음 수는 뭘까?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이서연 씨를 직접 압박할 겁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좋아. 그때를 기다리자. 회장님, 이서연 씨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 윤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지켜볼 거야. 상훈이가 서연이한테 손 떼는 순간 내가 직접 나설 거야. 비서는 윤희의 표정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면 상훈 부사장은 끝이었습니다. 챕터 5. 일주일 후 서연이 윤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르신, 200만 원 잘 쓰셨어요? 네, 덕분에 딸이 수술 잘 받았어요. 정말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요, 서연 씨. 천천히 갚으세요. 그날 저녁, 서연은 야근을 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많아서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병원 주차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걸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서연 씨? 서연은 멈춰섰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한상훈입니다. 재민이 사촌이죠.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민 씨 사촌분이시라고요? 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상훈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재민이와 헤어지세요. 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상훈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상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회사 정보를 검색한 기록이에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한성그룹 재산 규모, 계열사 현황, 주가 정보, 임원 명단, 모든 검색 기록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 재민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상훈은 비웃었습니다. 여기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전 이런 거 검색한 적 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상훈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IP 주소, 검색 시간,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이 재민이를 만나기 전부터 우리 집안을 조사했다는 증거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정말 안 했어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 아니에요. 상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서연 씨,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솔직히 말합시다. 당신은 재민이 돈 때문에 접근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전 재민 씨를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상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얼마나 순진한 말인가요? 당신 같은 배경 없는 여자가 재벌집 남자를 만나면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죠. 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전 재민 씨의 재산을 몰랐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환자였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온 환자.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사람이 좋아서요. 상훈은 웃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믿어주실 필요 없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민 씨만 믿어주면 돼요.
상훈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증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건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저일 수도 있죠. 서연은 상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진실은 항상 드러나니까요. 상훈은 비웃었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이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거예요. 정말요? 상훈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뭔데요? 3억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3억이면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서연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싫어요. 왜요? 돈이 적어요? 그럼 5억 드릴까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전 재민 씨를 사랑해요. 그 사랑이 3억보다 비싼가요? 훨씬 비쌉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돈을 주셔도 전 재민 씨를 떠날 수 없어요. 상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고집 부리시는군요. 고집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상훈은 봉투를 집어넣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하세요. 3억 받고 떠날 건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낙인 찍힐 건지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상훈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차장 구석에서 누군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 윤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어서 듣고 있었습니다. 상훈이 서류를 내미는 것, 3억을 제안하는 것, 서연이 거부하는 것, 모든 걸 봤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야. 3억을 거부하다니. 진짜로 재민이를 사랑하는구나. 상훈이 떠난 후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증명하지? 재민 씨가 날 믿어줄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낡은 옷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윤희가 다가왔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다 봤어요. 네. 방금 그 사람이 한 말 다 들었어요.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어르신이 왜? 윤희는 서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 씨, 울지 마세요. 전 안 울어요. 손이 떨리고 있잖아요. 서연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정말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어르신, 전 서연 씨를 믿어요. 왜요? 제가 본 서연 씨는 진심이었어요. 저한테 8,000원 내주고 200만 원 빌려주고 지금 3억 거부하고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증거도 없는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견뎌내요. 조금만 더. 어떻게요? 믿음으로요. 서연 씨는 재민 씨를 믿고, 재민 씨는 서연 씨를 믿고,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서연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윤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밝혀질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희는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어르신,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 씨나 조심해서 들어가요. 윤희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윤희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회의실 준비해. 네, 회장님. 모두 소집해. 재민, 서연, 상훈, 그리고 주요 임원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훈의 증거 조작 파일, IP 추적 기록, 주차장 CCTV 영상 모두 준비해둬. 네, 회장님. 내일은 모든 게 끝나는 날이야. 윤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비서는 긴장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윤희 회장이 직접 나서면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한성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끝에는 회장석, 양쪽으로 임원석들, 하나둘씩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재민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할머니의 긴급 소집이라는 것만 들었습니다. 곧이어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오는 한성그룹 본사였습니다. 재민이 다가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재민 씨.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상훈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조작된 증거, 3억짜리 제안,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50대 이상의 중견 임원들, 한성그룹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힐끗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가 재민 도련님 약혼녀, 간호사라던데, 배경이 없다면서.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민은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조작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훈은 서연을 보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7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윤희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진주 목걸이, 완벽한 헤어스타일, 70세지만 위엄이 넘쳤습니다. 앉으세요. 모두가 앉았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회장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희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요한 발표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민이의 결혼에 관한 건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민아, 네 할머니. 이서연 씨와 결혼하겠다고 했지? 네. 재민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더군. 윤희는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상훈이 내가 조사했다며? 이서연 씨에 대해. 상훈이 일어났습니다. 네 할머니. 그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서연 씨가 재민이를 만나기 전부터 우리 회사 정보를 검색한 증거가 있습니다. 상훈은 서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받아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재민이 만나기 전부터 계획적이었다는 건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씨, 네, 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해명할 말 있어요? 상훈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또렷하게 했습니다. 전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 검색 기록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아닙니다. 증거가 여기 있는데요? 상훈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작? 상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전,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믿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넌 속고 있는 거야.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파카, 해진 운동화, 산발머리,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야? 어떻게 회의실에? 보안은 뭐 하는 거야?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여기 무단 침입자가. 입 닥쳐. 윤희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상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낡은 옷의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그 할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르신? 그 할머니는 윤희 회장 옆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섰습니다.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잘 보세요. 윤희는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발을 벗겼습니다. 아래에서 단정하게 묶인 머리가 드러났습니다. 두꺼운 안경을 벗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습니다. 메이크업을 닦아냈습니다. 윤희 회장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파카를 벗어던졌습니다. 아래에는 샤넬 트위드 재킷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할머니와 윤희 회장이 똑같았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임원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윤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서연 씨를 지켜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이 할머니였다고? 윤희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저를 3번 도왔습니다. 윤희는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진료비가 없을 때 의사를 설득해서 진찰받게 해줬습니다. 둘째, 약값 8,000원을 대신 내줬습니다. 본인 지갑에서. 셋째, 윤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결혼 자금 200만 원을 제게 빌려줬습니다. 자기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연 씨는, 윤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재민이 할머니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도 도와줬습니다. 아무 데가 없이 진심으로. 임원들이 숙였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민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상훈을 바라봤습니다. 상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훈이, 윤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조작한 증거 다 확보했어요. 비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IP 주소 추적 결과. 그 검색 기록은 상훈의 집 컴퓨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서연 씨 명의를 도용한 거죠. 상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주차장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어젯밤 영상이었습니다. 상훈이 서연에게 서류를 내미는 장면, 3억 봉투를 꺼내는 장면,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3억 받고 사라지세요. 상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대답도 싫어요. 전 재민 씨를 사랑해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쌓였습니다. 상훈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신은 윤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뇌물로 협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상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 그냥 회사를 위해서 윤희는 비웃었습니다. 본인을 위해서겠지. 재민이가 결혼하면 당신 입지가 약해진다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방해한 거잖아. 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 윤희가 손짓했습니다.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 그리고 법무팀에 넘겨. 증거 조작과 협박 혐의로 고소할 거야. 싫어. 할머니.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보안팀이 상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상훈의 외침이 복도로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희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서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임원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재민도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하지만 윤희는 서연만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할머니, 제가 당신에게 사과해야 해요.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교만하게 살았어요. 사람을 배경으로 봤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재단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게 제 오만함이었어요. 당신을 시험한 것도, 의심한 것도 모두 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윤희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귀한 당신의 진심을 제 오만함으로 시험한 걸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윤희를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일어날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 서연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오해했어요. 처음엔 무서운 분인 줄만 알았어요. 반대만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보신 거잖아요. 한 달 동안 가난한 노인으로 위장해서 저를 시험하셨지만 사실은 저를 믿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윤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난 내가 진짜이길 바랐어. 사실은 말이야. 윤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40년 전, 나도 너처럼 가난한 간호사였어.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 시어머니도 날 반대했지. 배경 없다고, 재산 없다고, 결혼식에도 안 오셨어. 윤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증명하며 살았어. 내가 자격 있다는 걸. 50년을 그렇게 살았지. 그러다 보니 나도 사람을 배경으로 보게 됐어. 내가 당했던 고통을 남에게 주고 있었던 거야. 서연은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어. 이 아이는 40년 전의 나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윤희는 서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당했던 고통을 내게 주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진짜 가문의 품격은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마음이라는 걸.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재민도 울먹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가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챕터 7.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윤희와 서연은 여전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네 할머니, 당신이 빌려준 200만 원 갚겠습니다. 서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아니야.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갚을 거야. 윤희는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한성복 지재단 이사장 임명장이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한테요? 네. 윤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당신이 평생 해왔던 일이잖아요. 사람 돕는 일. 이 재단은 연간 100억 원 규모예요. 서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100억? 네. 병원비 없는 환자들, 학비 없는 학생들, 집 없는 노인들. 당신이 도와주세요. 서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 있어요. 윤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8,000원으로 사람을 도왔어요. 200만 원으로 사람을 구했고요. 이제 100억으로 세상을 바꿔보세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게 진짜 보상이에요.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재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재민 씨, 이제 우리 함께 세상을 바꾸자.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회의실에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임원들도 일어나 축하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서연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나가고 윤희, 재민, 서연만 남았습니다. 윤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재벌집 며느리가 되는 건 생각보다 어려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난 내 편이야. 윤희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널 지킬 거야. 그러니까 힘들 때 말해. 혼자 견디지 말고.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민아. 네 할머니. 서연이를 잘 지켜라. 평생 행복하게 해줘. 약속드려요 할머니. 재민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자. 저녁 먹으러 가자.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세 사람은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건. 하지만 우린 할 수 있어. 서로 믿고 사랑하니까. 챕터 8. 3개월 후 한성복 지재단 개소식. 서울 강남의 새 건물. 10층 규모의 복지재단 본부였습니다. 입구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성복 지재단 개소식. 이사장 이서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서연이 단상에 섰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서연 스타일대로였습니다. 이사장님, 첫 사업은 뭔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병원 무료 진료 사업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분들, 제가 간호사로 일하며 많이 봤어요. 그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연간 예산은 얼마입니까? 100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목표는 뭡니까?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포기하는 생명이 없는 세상, 그게 제 꿈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첫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낡은 옷에 구부정한 자세. 서연이 달려가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저, 돈이 없는데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선 돈 필요 없어요. 정말요?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무릎이 아파요. 수술해야 한대요. 근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안아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이었습니다. 재민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정말 잘하고 있죠? 재민이 물었습니다. 그럼,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할머니가 서연이를 바꾼 거예요. 아니야.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가 날 바꾼 거야. 재민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걸 서연이가 깨우쳐줬어.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이라는 걸. 재민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서연이를 받아주셔서. 윤희는 재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고마워해야지. 좋은 사람 데려와줘서. 두 사람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할머니를 진료실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서연과 재민의 결혼식. 한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 하지만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50명의 하객. 서연이 봉사하던 고아원 아이들, 병원 동료들, 재민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서연은 단순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비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서연다웠습니다. 재민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희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네 할머니, 이거 받아. 윤희는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보이지만 아름다운 목걸이. 이건 내 어머니가 주신 거야.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지. 할머니 어머니부터 할머니로. 그리고 이제 너한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제 내 거야. 윤희는 서연에게 목걸이를 걸어줬습니다. 평생 잘 간직해. 그리고 언젠가 내 며느리에게 물려줘. 서연은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평생 잘할게요. 울지 마. 윤희는 서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화장 번져. 가자. 재민이가 기다리고 있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윤희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서연을 위해 윤희가 대신 함께 걸어주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서연과 윤희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재민이 서 있는 곳까지. 재민은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서연의 손을 재민에게 건넸습니다. 재민아, 네 할머니. 이 아이를 잘 지켜라. 평생 행복하게 해줘. 약속드려요 할머니. 재민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재민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짧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과 재민이 서약을 했습니다. 나 이서연은 한재민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한재민은 이서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지키고 아낄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윤희는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소박했습니다. 뷔페 식사, 간단한 케이크, 하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윤희는 혼자 옥상 끝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우리 손자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며느리예요. 착하고 따뜻하고 진심인 사람.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그토록 말했던 것을, 사람을 품는다는 게 뭔지, 진짜 가문의 품격이 뭔지.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좋은 손자 남겨줘서, 그리고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줘서, 이제 전 행복합니다. 윤희는 눈을 떴습니다. 파티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과 재민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6개월 후,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뛰어왔습니다. 아기가 생겼어요. 윤희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말? 네. 서연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여기 있어요. 윤희는 사진을 받아봤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명이었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그냥 너무 기뻐서.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윤희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뭐가요?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서연도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9개월 후, 병원 분만실. 서연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습니다. 3.2kg, 51cm.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재민은 아기를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서연은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윤희가 물었습니다. 한유진은 어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유진? 네. 할머니 이름의 윤자. 그리고 제 어머니 이름의 진자. 두 분의 이름을 따서요.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은 이름이다. 한유진. 우리 증손녀. 윤희는 작은 유진이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윤희는 아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내 엄마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내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윤희는 아기에게 키스했습니다. 행복하게 자라라, 우리 유진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재민, 서연, 유진, 서연의 어머니, 그리고 윤희. 모두가 아기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이죠? 우리 증손녀가 태어났어요. 건강하고 예쁜 아이예요. 당신도 기뻐하고 계시죠?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그게 진짜 부자야. 그게 진짜 품격이야. 이렇게 한 재벌 할머니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의 이야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가족의 이야기,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 행복의 이야기가 말입니다. 그리고 윤희는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5년 후 윤희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민에게 많은 것을 위임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었습니다. 대저택 정원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재민, 서연, 5살이 된 유진, 그리고 서연의 어머니, 유진이 정원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윤희는 유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유진이,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무슨 상? 착한 어린이 상이요. 윤희는 유진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제일 착하지.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도 옛날에 착한 간호사였대요. 윤희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도 옛날엔 엄마처럼 간호사였어. 정말요? 그럼. 그리고 할머니가 엄마를 만났을 때 엄마가 할머니를 도와줬단다. 우와, 엄마 대단해. 유진은 엄마에게 뛰어갔습니다. 서연은 유진을 안았습니다. 재민이 다가와 함께 안았습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옆에 왔습니다. 윤희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우리 서연이를 받아주셔서요. 아니에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좋은 딸 키워주셔서. 두 사람은 함께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윤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진짜 품격은 배경이 아니야. 학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야. 진짜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야. 어려운 사람을 돕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게 진짜 품격이야. 윤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깨닫게 해주셔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윤희는 미소 지으며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진아, 할머니가 이야기해 줄까? 네, 좋아요. 윤희는 유진을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한 할머니가 있었단다. 그 할머니는 가난한 노인으로 변장을 했지. 그리고 한 착한 간호사를 만났어. 유진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서연과 재민도 함께 들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돈이나 배경이 아닌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